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제23기 GS 칼텍스 프로기전 본선 16강전 7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짝을 바꿔서 중계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정말 오랜만에 입맞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너무 반갑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우신 거 맞죠? 아, 그럼요. 예. 네, 저희 오늘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경기 전기 우승자 안국현 8단이 최재형 3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30대가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안국현 8단이 전기 우승자답게 또 승리를 거두면서 20대로 유일하게 지금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95 후 세대들의 아주 어린 선수들의 대결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16강 대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GS 칼텍스 프로기전은 본선 24강 토너먼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10분 47초 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자, 우선 8강에 이세돌, 윤준상, 안국현, 그리고 허영우, 박진솔, 김지섭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뭐 30대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그 박진솔 8단이 그 유력한 우승 후보인 박주환 구단을 물리치는 또 이변을 일으켰고 지금 이제 남은 두 자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또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기대가 됩니다. 20대 기사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백찬희 3단과 김명훈 6단의 대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두 선수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점을 미뤄봤을 때 오늘 이 두 기사의 기풍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많이 검토했다면 네. 요즘 세대는 역시 이세돌 구단, 박주환 구단의 바둑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특히 이 두 선수는 이제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많이 검토를 하면서 또 기품도 전투적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두 선수의 기풍을 감안했을 때 오늘 아주 박진감 넘치는 바둑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창과 창의 맞대결입니다. 김명훈 6단과 백찬희 3단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3기 GS 칼텍스 프로기전. 백찬희 3단과 김명훈 6단의 본선 16강전 7번째 경기입니다. 백찬희 선수 군복을 입고 나온 모습인데요. 네, 마린보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네. 지난 24강전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왔었는데 이제 승리를 거두고 다시 16강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아주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GS 칼텍스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용훈 선수에 이어 강동윤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제는 한국 랭킹 12위 든든한 선수입니다. 김명훈 6단. 김명훈 6단은 최근 이세돌 구단에게도 승리를 많이 거뒀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이세돌 구단이 4패를 했는데 그중에 2패를 김명훈 6단에게 패했어요. 네. 네, 김명훈 6단이 이제 2017년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또 올해 들어서도 아주 좋은 그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 아주 기대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국은 시작이 됐고요. 자, 백찬희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승자는 8강에서 이세돌 구단과 맞붙게 됩니다. 8강에서 붙나요? 네,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4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16강전에서 승리한 이후 김명훈 6단과 대결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과연 김명훈 6단과의 대결이 성사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김명훈 선수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세돌 구단으로서는 올해 4패 중에 2패를 김명훈 6단에게 했다는 것은 네.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요. 거기에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랭킹 한 계단 올려서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백찬희 3단은 24강 강동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고요. 지금 군복무 중이기는 합니다만 랭킹을 7계단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GS 칼투스배 그 예선과 본선 역시 뭐 박영훈, 강동윤 그 상위 랭커들을 연파하고 지금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지금 랭킹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찬희 3단이 이제 24강전에서 강도현 구단에게 승리는 정말 행운의 승리였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불리했던 바둑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역전을 성공을 하면서 좀 행운도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집념과 투지가 엿보이는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지난 24강 경기에서도 그렇지만요. 예전 농심배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을 때요. 네. 최종 예선 결승에서 김지석 구단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 바둑도 역시 역전이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백찬희 3단의 그 24강전을 보면서 저라면 좀 승부를 일찍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이었는데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을 해서 결국 그 바둑을 역전을 시켰거든요. 백찬희 선수의 그 끈기와 집념 아주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군인이니까요. 그렇죠. 더 네. 강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백찬희 3단은 이제 뭐 오늘 대국에 승리하게 된다면 또 휴가를 받아서 또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크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백찬희 3단 네 번째 수로 3-3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백찬희 3단의 바둑을 보게 되면 그 알파고 수법을 또 즐겨 연구도 하고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알파고도 3-3을 가끔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역시나 김명훈 6단도 인공지능의 바둑을 연구하는 거를 즐겨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가끔 그 알파고의 기보를 보게 되면 네, 정말 어떠세요? 그 독창적인 생각하지 못한 수들을 많이 두잖아요. 네. 근데 그 수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박정원 구단도 막상 그 인공지능의 바둑이 이상하지만 자기가 실전에서 써봤더니 네. 이게 해볼만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초창기에 그 3-3 침입하는 수를 알파고가 두기 시작했을 때 그 대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더더욱 많이 두어지지만 근데 저는 초창기 때 그 3-3 침입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어지는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3-3 침입이 괜찮은 수구라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사용하시나요? 요즘 대구 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네. 대구 할 기회가 있다면 3-3 침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처음에는 그 수에 대한 이해를 못하지만 네. 점점 더 이제 많이 두어지고 연구가 된다면 그 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흙으로 이 포석은 김명훈 6단이 또 즐겨 사용하는 포석이기도 한데요. 네, 김명훈 6단이 그 전투적인 바둑이다 보니까 네. 이 대각선 포진을 즐겨 사용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훈 6단 같은 경우 그 작년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승률이 뭐 거의 5%에 가까운 네. 아주 높은 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정말 굉장한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김명훈 6단 같은 경우 뭐 바둑 리그라든지 좀 강한 상대들과 많은 대결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뭐 75% 정말 그 놀라운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11승 3패 그리고 그 2승이 또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네. 올해도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올해 또 중국 갑조 리그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요. 네. 김명훈 6단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97년생이고 그리고 김명훈 6단 같은 케이스도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김명훈 6단이 이제 2014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사실 입단하고 첫 해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바둑 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 해 성적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좀 부진하다가 다시 성적을 내고 좀 이렇게 기복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김명훈 6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작년에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지금 랭킹도 12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같은 페이스라면 올해 그 10위권 안 진입도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본인 스스로도 좀 자신감에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또 성실한 선수예요. 네. 성실하지 않으면 이만큼 올라가기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사실 반짝 성적을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함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찬희 3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사실 백찬희 3단이 좀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좀 늦죠. 사실 2014년도에 이제 입단을 해서 2014년까지 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2015년부터 조금씩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특히 GS 칼텍스배는 또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이 GS 칼텍스배 이제 두 번째 본선 진출인데, 또 이번 GS 칼텍스배에서 뭐 예선도 그렇고 본선에서도 지금 강자들을 연파하고, 또 이번 본선에서도 좀 행운도 뒤따르는 등 GS 칼텍스배 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좌하에서부터 가장 기본 정석이기도 하죠. 네. 예전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석 진행이었는데. 네. 한 칸 씌우는 것까지 그렇죠.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곳 한 칸 그 협공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지금 이수가 많이 두어지죠. 자, 한 네. 칸을 씌워가면 네, 이쪽을 씌우고. 네. 여기까지 절대 정석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 좌상기 쪽의 흙의 배석과 연계해서 흙도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뭐 기본 정석이죠. 그리고 이제 흙이 이쪽 씌우는 수가 아니라면 이제 이곳을 둬서 네, 이런 정석 진행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배석으로 본다면 이 정석보다는 이 씌우는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김명훈 6단 일단 생략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좌상기 쪽 손을 돌리는 것도 이렇게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씌우는 변화 있죠. 그러니까 이 좌기 쪽 모양만 놓고 본다면 가장 기본 정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석에서도 뭐 흙이 나쁘지 않고요. 그러나 이 좌상기 쪽 형태를 보게 되면 흙이 호구 쳤을 때 백이 원래 응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손을 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좌기 쪽의 정석 진행을 계속하기보다는 좌상기 쪽으로 먼저 손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호구일 때는 붙이는 수 잘 안 두지 않나요? 보통 날일자로 많이 가는데요. 그렇죠. 좀 유연하게 둔다면은 이 날일자가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배석을 보게 되면 이 좌변과 좌기 쪽은 흙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백이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네. 뭐 이 전투는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주변이 또 강할 때는 호구 쳐져 있어도 붙여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쪽 차단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공을 해서 난전이 네.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난전이 된다면 역시 그 주변에 흙돌이 많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진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주변 배석을 고려해서 네. 날일자보다는 좀 더 강력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찬희 3단 보면 볼수록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백찬희 3단이 조금 이게 말수도 많지 않고 네. 조금 좀 쑥스러움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인데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네. 좀 남자다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군 생활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그 내성적인 그 성격도 군대 갔다 오다 보면 이게 성격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백찬희 3단에게 이 군 경험은 또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군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항상 그 뭐 구호도 외쳐야 되고. 네. 예. 목소리가 작으면 혼나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경비소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항상 매일 그 발성 연습을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네, 연습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뭐 각각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성격도 네. 조금 많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외향적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좀 남자다워지고 씩씩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타고난 천성은 또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이 좀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백찬희 상담과 인터뷰를 나눠볼 수 있다면 예.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지. 예, 24강전 승리하고 인터뷰했을 때 조금 그 쑥스러운 모습도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군생활 또 몇 개월 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백찬희 3단을 제가 오늘 그 대국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그 진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지금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자, 벌써 바둑 100위 3기생을 차지했고요. 자, 김명훈 6단의 스타일답게 흑은 외세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백찬희 3단은 지금 좌상기와 좌하기 쪽 그리고 우하기에 이제 3-3을 뒀기 때문에 지금 착실하게 실리를 챙겼고요. 반면 김명훈 6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두터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 백을 압박할지 지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백이 이제 한 칸 높은 걸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흑의 뭐 일감이라면 이 협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협공의 방법도 한 칸 낮은 협공, 네. 높은 협공, 뭐 두 칸 높은 협공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정석의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시간을 드릴 수밖에는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흑이 어떤 정석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석 선택이라든지 초반에 요즘에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일감으로는 두 칸 높은 협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수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왠지 이 좌상기 쪽 그 흑의 간격과도 네. 이상적이고요. 이 백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한 칸 더 가기에는 네. 사실 이곳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흑돌이 강하긴 하지만 백돌이 자꾸 이런 쪽에 온다면 이 백안점이 움직이는 맛이 흑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한 칸이나 낮은 협공보다는 이 두 칸 협공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일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석이조의 자리로 보여지는데도 김명훈 선수는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고요. 예, 뭐, 예, 여기서 이제 정석 선택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 협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붙이는 정석 변화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백이 이곳을 잇고 한 칸 뛰었을 때 뭐 이렇게 전개만 하더라도 지금 흑은 이곳에 두터움을 만들었는데 이 백이 옴으로 인해서 이 두터움이 위력이 반감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석 선택이라면 역시 협공이 이렇게 보입니다. 워낙 독창적인 수를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기사니까요. 네, 이 다음 한 수가 기다려지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이소영 씨도 그렇고 네. 지금 일감은 두 칸 높은 협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김명훈 6단도 두 칸 협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일감일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착점하지 않고 지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감보다는 좀 더 색다른, 지금 다른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근데 지금 협공을 선택한다면 낮은 협공, 높은 협공, 두 칸 높은 협공.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다음 한 수가 궁금해졌는데요. 그리고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 못한 정말 네. 그 기발한 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고스법을 또 즐겨 공부하는 김명훈 6단이 또 기상천외한 그런 수를 들고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첫 시작부터 좀 기다려지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정석, 포석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일단 김명훈 선수 한 칸 낮게 날일자로 협공을 했고요. 낮게 두었네요. 또 최근에는 바둑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수는 안 두겠죠. 제가 그 해설을 했던 그런 수들이 네. 요즘에는 뭐 모양에 구애받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두어지거든요. 저도 해설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두 칸보다는 한 칸 그 낮은 협공이 네. 뭐 백을 압박하는 그 강한 의미는 있긴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백이 이곳을 붙였을 때 예전에는 이 정석 진행이 많았었죠. 지금 흙이 쪽 두게 되면 백이 네. 씹어서. 근데 이 정석은 지금 배석에서는 흙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 흙이 이곳을 한 칸 뛸 수도 있고요. 아, 네. 이 우상기 쪽을 손을 빼고 백이 치받게 되면 늘고 백이 지킨다면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네. 지금 흙은 전체적으로 이 두터운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두터움을 좀 살리는 뭐 이런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이쪽 두 칸을 전개를 해서 지금 이 수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리고 변화도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도 생각할 수가 있고 둔다면 역시 이 두 칸 뛰는 수와 이 한 칸 뛰는 수가 지금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자, 김명훈 6단은 그냥 두 칸 뛰는 정석을 선택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첫 번째 보여주신 그 그림이 네. 참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 자리가 정말 좋죠. 네. 왜냐하면 이 한 칸 뛴 수로 인해서 이 상변, 이 상중앙 쪽 간격도 이상적이고 흙에 상당히 큰 모양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자리일 겁니다. 이 한 칸 뛰는 수는요. 아직 뭐 초반 많은 수순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백의 실리와 흙의 두터움으로 지금은 조금 나뉘어진 모습인데 일단 이 우상기 쪽 변화에서 첫 번째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깨를 짚어가는 정석. 예. 뭐 이것도 예전에 정말 이 많은 연구가 있었고 좀 이 복잡한 변화였는데요. 날을 짜게 되면 이제 흙이 쪽을 늘고 뭐 이런 변화도 많이 두어졌었죠. 네. 예, 뭐 꼬부려서 이런 변화도 있었고요. 지금 실전에는 이곳을 젖혔습니다. 이 젖혀가는 수도 이제 백이 이곳 날일자를 해서 흙이 이곳을 이제 치받고 네. 뭐 백이 밀고 뭐 흙이 건너가고 뭐 한점 잡는다든지 뭐 이런 변화도 있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뻗치기 진행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곳 날일자리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또 요즘에는 또 새로운 변화가 계속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새로운 수단이 있는지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중앙을 밀어가는군요. 먼저 밀었네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이곳 날일자였거든요. 네. 근데 밀고 지금 흙이 이쪽을 늘게 된다면 이곳 날일자를 해서 이 교환이 백 입장에서는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 흙을 무겁게 만들고 차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흙이 뒤로 후퇴를 한다면 백이 이곳을 치받고 흙이 받을 때 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백이 중앙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이 흙의 두터움을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후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앞서 보여주신 것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거의 뭐 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백이 날일자 하게 되면 이제 흙이 쪽 치받게 되는데 네. 지금 백이 밀고 이곳을 뒀다면 결국 백도 이곳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날일자를 하네요. 유연하게 처리를 하는군요. 지금 백찬희 선수의 생각은 이제 흙이 이곳 건너가게 되면 이 치받았을 때 흙이 쪽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곳 돌파가 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곳을 받는 것은 백이 있게 돼서 이 붙인 수가 상당한 악수가 되겠죠. 그래서 흙이 이곳 건너가는 수는 없고요. 흙이 두게 된다면 이곳을 치받거나 네. 아니면 호구는 가능한데 네. 이 수는 뒷맛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곳 30초. 한 점으로 본다면 이 호구를 쳐서 좀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 상변 쪽은 또 엷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이 두어가게 되는 거군요. 자, 바둑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일단 좌측에서는 백의 실리, 흙의 모양이었다면 우측은 또 반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흙이 실리를 차지했고요. 백이 이 두터움을 얻으면서 백은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좌변 쪽과 이 상변 쪽 흙의 두터움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50대 50의 그런 바둑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초반에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흑이 두터움과 백의 실리 이런 양상으로 계속 진행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우상기 쪽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두터움과 실리 좀 균형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바둑은 조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두터움과 실리의 그 균형을 적절히 맞춰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상과 우상의 정석을 다 맞춘 뒤에 좌하를 어깨 짚어서 한 칸으로 두어갔습니다. 네. 출기를 보통 이제 시작했습니다. 좌악의 변화는 초반에 그 정석 진행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 좌상기 쪽을 좌상기 쪽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이고요. 또 좌상기 쪽을 처리하니까 또 우상기가 또 더 급해졌고 이제 우상기가 마지막 마무리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좌상기 쪽으로 김명훈 육단이 손을 돌렸습니다. 뭐 여기서는 백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요즘에 아무리 새로운 수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예,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셋, 여기서 흑의 선택은 이제 이곳 이을 수도 다섯, 있고요. 여섯, 아니면 뭐 위쪽을 일곱, 잇는 이 두 여덟, 가지 선택으로 정석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석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시면 이곳을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나오는 수는 지금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곳을 젖혀가고요. 백이 한 점 끊을 때 흑이 이곳을 이제 뒤로 돌려치게 되면 흑이 늘게 되고 이곳을 끊어가게 되는데 네. 이곳이 두 칸 전개에 있다면 이 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한 칸이기 때문에 흑이 젖혀왔을 때 백의 수가 곤란합니다. 둘, 그래서 지금은 이 나가는 수가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지금 실전처럼 이곳을 잡고 뭐 흑의 입장에서는 있거나 중앙을 잇는 네. 예, 여기까지가 정석 진행입니다. 지금 중앙을 잇는 것도 가능은 하군요. 네. 지금 이곳에 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죠. 이곳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잇게 되면 이곳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 좌변 쪽이 좀 강화되는 의미가 네. 있고 지금 이쪽을 잇게 되면 중앙은 두터워지지만 이 백 한 점을 당장 끊어가지는 못하지만 뭐 백이 쪽을 붙인다든지 이 뒷맛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흑이 좌하기 쪽에서 두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실리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흑이 상당히 두터움을 만들고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점을 움직여서 이 흑 모양을 견제하면서 삭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30초. 모양을 하나, 지킬 것이냐, 둘, 지울 것이냐 셋, 그 선택인데요. 네, 다섯, 여섯, 아, 움직여 갑니다. 네, 지금 한 칸이 아니라 지금 이쪽을 밀었고 돌을 좀 무겁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 상변적 형태를 보게 되면 네. 흑이 상당히 견고하잖아요. 견고하고 또 이 흑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쪽을 젖혀서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도 이 흑집이 그렇게 큰 모양이 날 모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교환을 시켜놓고 백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좌중앙 쪽 흑 모양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이 이곳을 젖혔을 때 과연 흑이 늘어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도 2단 젖혀서 강하게 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김명훈 선수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2단 젖혀가는 거요. 예. 근데 2단 젖혀가게 되면 백도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백이 단수를 치고 늘게 되는 것은 이 급소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단수 하나를 더 치고 늘 때 호구 치게 되면 양호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흑이 좀 이득을 보긴 했지만 백도 30초. 좀 모양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네, 둘, 빵따냄을 내어줄 셋,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섯, 여기서 흑이 여섯, 빵따냄을 일곱, 주고 이렇게 여덟. 두는 것은 네. 이 석점의 가치보다는 이 빵따냄의 가치가 더 커 보입니다. 2단 젖혔네요. 아, 이런 수 맞힐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해설을 할 때 네. 이 수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수를 두잖아요. 참 괴롭습니다. 네. 그
해설자만의 그런 고충이 있군요. 아, 뭐 네. 진행자는 일단 뭐 실력이 약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부담은 없는데요. 근데 지금 백이 단수를 치질 않고. 늘었어요. 근데 이곳은 이 급수가 너무나 한눈에 보이는 자리거든요. 네. 만일 뭐 지금 흙이 뭐 이렇게만 둔다면은 이곳 한 칸을 띄어서 백도 모양을 잡을 수 있는데 이곳 한 칸 띄고 백이 지키고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 형태는 백이 자세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찬희 선수의 생각은 이제 흙이 이쪽을 한 칸 뛰게 된다면 이쪽 30초. 단수를 쳐서 이 하나, 한 점을 잡겠다는 것이네요. 셋, 근데 넷, 받아두는군요. 예. 저는 한 번 더 미는 거는 어떨지. 있어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밀고 백이 늘어만 준다면 네. 계속 밀어서 싸울 것 같은데 근데 백도 이것을 젖혀가지 않을까요? 끊으면 안 되나요? 끊으면 백이 한 칸을 띄어서 흙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요. 네. 백이 급소 형태를 모양을 잡으면서 이곳 흙 넉점도 좀 넓어졌고요. 또 이 끊어진 점과 이 두 점. 백이 늘게 되면 항상 이 축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약점이 있다는 것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 흙이 밀고 싶긴 하지만 백이 젖혔을 때 대형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네. 실전처럼 늘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분만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스톱을 외쳤습니다. 자, 백도 모양이 갖춰졌고요. 자, 백찬희 3단은 김명훈 선수의 모양을 지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좌중앙 부근의 형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잠시 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백찬희 3단의 이 한 줄 멘트 정말 재밌네요. 네, 휴가 꼭 가고 싶습니다. 저 공감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그 최고는 그 휴가거든요. 네. 오늘 대국을 승리해야지만 또 다음 대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받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 군 내에서 뭐 간부들이나 그 동기들이 잘하고 왔냐고 물어볼 때가 많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점도 좀 부담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국 시합차 이제 휴가 받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기고 들어가는 것과 하나, 져서 들어갈 때는 셋, 좀 네. 고참들도 그렇고 네. 좀 이기고 가게 되면 좀 이제 어깨에 좀 힘을 주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늘 대국에 대한 좀 부담감은 또 윤찬희 선수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모로 백찬희 선수 꼭 이 한 판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자, 일단 수순이 좀 진행이 됐어요. 이제 흙이 이곳 귀에 치중을 해서 백이 영수를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백이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봤고 지금 백이 붙이니까 지금 흙이 중앙을 한 칸 뛰었습니다. 뭐 이곳은 대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백이 날일자하고 둘, 지금 흙이 붙여간 장면입니다. 넷, 좌상은 다섯, 하나로 끝나는 여섯, 거군요. 일곱, 지금 여덟, 이 교환을 한 아홉, 것은 열. 뭐 이곳 뒀을 때 백이 두번 붙이는 수는 남았습니다. 거의 뭐 누구나 이 수를 둘 것 같은데 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느는 수가 선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이곳을 젖혀서 백이 한 칸을 뛰고 단수 치고 때려내고 30초. 이것을 잊게 되면 먹여쳐야 되네요. 잊게 되면 셋, 흙이 이어서 안 되고 네. 먹여치고 다섯, 잊고 여섯, 여기서 백이 일곱, 손을 뺄 수가 없네요. 여덟, 받아야 되는군요. 예, 뭐 젖혀가기만 예. 하더라도 뭐 백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느는 수가 선수입니다. 지금 김명훈 6단이 이 교환을 한 이유는 이 느는 수가 지금 선수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가 보장된다면 이 좌변 쪽에서 흙이 좀 더 강력하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교환을 해둔 것이고 또 이런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붙여갈 수 있는 것이고 백찬희 3단도 늘어서 후퇴를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받아두고요. 네, 뭐 그것은 흙이 안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정도라면 백도 이곳 날일자를 해서 뭐 서로 뭐 불만 없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흑도 이 중앙호를 띄어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했고 백도 흑에게 좌변 쪽 실리를 내어주긴 했지만 모양을 갖추면서 그 중앙 쪽 흑의 모양을 좀 지운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뭐 서로 불만 없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발 더 가는데요. 약점은 없다는 건가요? 지금 이 찌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흑이 이곳 붙여가는 수는 어렵고요. 지금 날일자 하는 수는 백이 이곳 차단을 하게 되면 나오더라도 맞고 백이 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돌려쳐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젖혀가는 수가 선수가 듣는다면 되겠지만 이 젖혀가는 수가 확실한 100%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날일자가 지금 당장은 흑이 두진 않겠지만 뭐 주변 배석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흑이 결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걸쳐가는 게 아니라 우변 쪽으로 다가서는군요. 그것이 선수라고 보는 거죠. 지금 김명훈 육단은요. 받으라는 예,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곳 30초. 응수를 하면 네. 응수를 해주면 이곳 두 칸을 전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흑이 먼저 이곳을 걸쳐가게 되면 백이 이곳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질 않고 이 우변 쪽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수라고 보고 이곳을 둔 것이고요. 이곳은 뭐 흑이 이쪽을 이선에 내려서기만 하더라도 이곳 차단과 이 붙여가는 수가 맞붙이기 때문에 네. 백도 뭐 받아주는 것이 뭐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크다고 본다면 백도 지금 30초. 이곳에서 하나,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셋, 이곳으로 넷, 올 가능성도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백찬희 선수가 먼저 중앙에서부터 지금 선수 교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백 입장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네. 이런 식의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흑이 반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둑이 상당히 엷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흑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백은 좀 더 견고함을 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찬희 선수가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네. 왠지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진행을 봐야겠지만 받을 거라면 굳이 이 교환을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교환을 해서 좀 더 견고함을 만들었다는 30초. 것은 하나, 왠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셋,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다섯, 할 수가 있네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네. 백찬희 선수도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교환들을 해두면 백도 나중에 좀 자충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충이라면 그러니까 이곳 뭐 흑이 왔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무거워질 수도 있긴 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문제 네. 없을까요? 다섯, 네, 뭐 여섯, 큰 문제는 없지 일곱. 않을까.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흑이 이런 급소를 왔을 때 네. 이 교환이 있게 되면 흑이 쌍립 서는 형태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런 교환은 그렇게 뭐 악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딘가요? 받아주느냐 아니면 협공이냐 네. 30초. 둘 중에 하나일 하나,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받았어요. 양쪽을 다 두겠다는 건가요? 그렇네요. 지금 흑이 쪽을 늘게 되면 네. 백은 이제 두 칸 다가오겠다는 얘기죠. 예. 일단 이곳의 뒷맛도 선수를 없애고 이곳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흑이 먼저 이곳을 올 수도 있고요. 오게 되면 이제 백도 기세로 뭐 젖혀야겠죠.
젖혀가게 된다면 뭐 또 이런 식으로 씌워서 예, 뭐 이런 변화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예 조금 더 더 압박을 했네요. 바짝 다가섭니다. 바짝 다가간 것은 이제 백에게 응수를 하라는 것이죠. 받아준다면 흑은 이곳을 늘겠다는 겁니다. 2립 3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 선에 내려서는 수가 이제 선수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왜냐하면 흑이 이곳 내려서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수로 인해서 건너가는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백찬이 3단은 다섯, 기수는 여섯,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예. 근데 백도 기세로 받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최강으로 지금 가르고 나왔고요. 분명 이대로 집승부의 바둑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두 선수가 워낙 그 전투적인 바둑이기 때문에 역시 뭐 그냥 무난한 진행보다는 좀 공격적인 선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지금 날일자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 건너붙이면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충머리 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흑이 이런 쪽에 붙였을 때 선수가 된다면 좀 30초. 얘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근데 뭐 셋, 이런 곳이 선수가 되지 넷, 않아서 백이 축이 다섯, 유리하다면 여섯, 이 수도 생각할 수 일곱. 있습니다. 여덟. 오, 지금 바로 붙였네요. 정말 두어가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흑은 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중앙 쪽에 축머리를 만들어서 네. 이 한 점을 축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흑은 이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젖혀서 네. 뭐 백이 뭐 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곳을 잇고 이곳 차단과 이 백안점의 제압을 맛보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축이 당장은 어렵고 또 축머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김명훈 6단이 젖혀가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두 선수의 그 기풍답게 아주 오늘 물러서질 않고 계속 버티면서 30초. 재미있는 하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셋, 사실 두 넷, 선수의 그 기풍으로 다섯, 감안했을 때 여섯, 그렇게 일곱, 지금 급전이 여덟, 벌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홉. 어떻게 본다면 좀 모양 바둑의 양상인데 네. 긴장감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몸을 사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어서 진행을 시키면 지금 뭐 있는 수밖에 없죠. 역시 바꿔치기 되는 예. 건가요? 지금 흑이 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백은 이곳에 갈 수가 필요합니다. 뭐 젖혀갈 수도 있고 이곳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근데 만일 백이 이곳 응수를 하지 않고 이 우변을 두게 된다면 네. 당장 흑이 이곳 나와서 백이 응수가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곳을 두거나 지금 이곳을 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게 되면 흑은 이쪽을 늘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텁게 두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한 점을 늘어서 제압을 하는데요. 혹시 이것 물어보시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움직이는 뒷맛이 있는 거 아닌가, 우변의 백한점이. 흑이 늘었을 때요. 네. 근데 백이 당장 움직이려면 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밀게 되면 흑이 따라 나오게 되고 같이 나가면요. 백이 계속 나오더라도 흑이 늘게 된다면 당장 흑에게 이 막히는 자리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곳이 거의 맛보기 자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백이 이 우하기 쪽에 조금 더 돌이 와 있다면 하나, 지금 이 수도 생각할 수 셋,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섯, 백이 나오기는 좀 여섯,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곱, 일단 여덟, 뭐 이곳 아홉. 이럴 때 참 당황스럽네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백발백중인데요. 저는
사실 이 수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오는 자세가 그렇게 백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흙이 뒤를 밀어주는 형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이 나오면서 이거 막히는 것과 또 이 석점을 눌러가는 흙의 자세가 좋기 30초. 때문에 하나, 두지 않을 것이라고 둘, 생각을 했는데 셋, 백찬이 넷, 3단 결행했습니다. 여섯, 지금 일곱, 결단을 여덟, 내렸어요. 네. 자, 역시 지금도 중앙을 밀어가고요. 네, 지금 그곳이 문제거든요. 지금 밀었을 때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흙이 늘게 되면 지금 이 두 수의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해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수의 체면을 살려서라도 이곳을 건너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날일자를 해야 됩니다. 아, 날일자까지요. 네, 그러니까 날일자에서 흙이 뭐 어떻게 두게 되면 그때 뭐 차단을 하지 30초. 않더라도 이곳을 하나, 이제 둘, 젖혀가겠죠. 네. 넷, 그런데 다섯, 흙에게 이곳 막히는 여섯, 자리가 아프거든요. 일곱, 근데 여덟, 이곳은 이제 백찬이 3단이 감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자, 먼저 강하게 나오는 쪽은 백쪽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까지 그 한 번 대결을 했네요. 2014년도에 30초. 하나, 신인왕전에서 대결을 해서 셋, 김명은 6단이 승리를 거둔 바 다섯. 있는데요. 지금 백찬이 3단이 2013년도에 입단했고 김명은 6단이 2014년도에 입단했는데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두 선수의 대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김명은 6단이 좀 네. 아픈 곳을 찔러왔어요. 지금 이곳을 끊었잖아요. 아, 묘한데요. 네. 백이 이곳 후퇴를 하게 되면 나중에 흙이 단수치고 이제 이곳을 이어서 백이 좀 당하는 형태고, 만일 백이 손해를 보지 않게 30초. 위해서 이곳을 하나, 잇게 된다면 둘, 흙이 셋, 치받고 이 건너가는 넷, 수가 있습니다. 다섯, 네. 이게 여섯, 좀 신경이 쓰여요. 신경 많이 여덟, 쓰이죠. 아홉, 예, 결국 완전히.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백이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꽉 틀어 막는 것까지가 과연 가능할지. 30초. 막아야죠. 하나, 네. 둘, 안 돼도 막아야 되는 셋. 건가요? 무조건 일단은? 막아야죠. 네. 근데 다섯, 흙이 이곳을 막지를 여섯, 못하고 네. 는다면 여덟, 흙 입장에서는 좀 싱거운 모습이죠. 네. 백이 우변을 두고 이 우하기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세로는 이것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끊어온다면 흙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흙이 못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흙도 기세고요. 이어서 싸우는 방법이 네. 있군요. 김명은 6단이 이렇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윤현석 해설위원이 맞출 수 있는지. 근데 또 이거 늘진 않겠죠? 근데 진짜 맞고 싶어요. 막아야죠. 기세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맞추셨습니다. 그것을 막지 않고서는 김명은 6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누구라도 그것은 뭐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래쪽을 단수 치는군요. 네. 지금 이곳 끊어가는 것은 흙이 늘고 백이 또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수를 두는 것보다는 이곳을 지켜놓고 이 끊어가는 수를 노리는 것이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바로 싸움은 백도 어렵다고 봤고요. 네. 사실 그 백찬이 3단이 24강전에서 강동용 구단과의 바둑에서는 사실 그렇게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승리하긴 했지만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둑을 보게 되면 백찬희 선수가 사실 그 군 복무 중이어서 지금 이 대국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주 잘 둬가고 있습니다. 지금 컨디션 조절은 잘 한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이제 백도 뭐 이곳 날일자를 해서 서로 뭐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좀 장기전의 양상을 좀 띄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쪽에 집이 뒷맛이 있나요? 지금 그 집을 그 집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려고 네, 하셨죠?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답을 하려고 하고 네. 있었거든요. 여기를 바로- 좀 보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흙집이 확정가가 한 50집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00집이 이곳 좌상기와 좌하기, 이 우변까지 한 30집 나고요. 하나, 이 우하기까지 한 10집이 강하잖아요. 다섯, 그리고 이 여섯, 중앙까지. 그렇다면 일곱, 집의 여덟, 균형만 놓고 본다면은 100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훈 6단이 이제 이곳을 밀고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곳 변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 흙이 늘게 되고 100이 찌르고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곳 끊어가는 수가 이제 선수가 되면서 흙이 이곳을 저착하게 된다면 이 중앙에서 이 100 넉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뭐 집만 놓고 본다면은 뭐 이 정도 선이라면은 한 네. 15집은 날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집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고요. 예. 그런 이제 흙이 이 중앙 쪽에 100을 잡게 된다면 또 남은 큰 자리가 있잖아요. 이 하변이 있기 때문에 네. 100도 하나, 뭐 하변을 차지하게 된다면 뭐 셋, 집의 넷, 균형은 맞출 수 있을 다섯, 것 같습니다. 여섯, 뭐 일곱, 아직까지는 뭐 여덟, 어느 쪽으로 좀 아홉. 기울었다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균형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2점을 차단을 할 수밖에는 네, 이곳 둬야 없겠는데요. 돼요. 예, 지금 이곳 5점을 버리더라도 네. 이곳은 안 둘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우상기 쪽도 끝내기도 남아 있고요. 이곳은 되게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붙이고 셋, 붙이든지 넷, 아니면 뭐 이렇게 잡아야 다섯, 되는데 잡게 되면 여섯, 흙이 뭐 중앙 쪽을 뭐 당장 저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예, 이런 것을 저착한다면 이 상중앙 쪽 105점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리기 전에 좀 활용을 해두는 건가요? 지금 이곳은요, 그러니까 이 중앙 쪽 변화가 만일 이루어졌을 때 네. 이런 쪽에 이제 선수 활용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시간 활용 겸 해서 지금 이곳을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나 흙도 이 쌍립이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손을 뺐을 때는 이곳을 굳자고 나왔을 때 백이 상당히 열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라고 본다면 사실 이 교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 들여다보는 네. 수가 선수가 듣지 않기 때문에. 김명훈 6단 뭐 바로 두네요. 지금 중앙이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변의 백이 집을 지키는 것도 30초. 큰 자리로 하나,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나 셋, 백에 좀 걱정거리라면 네. 한 수로 이 일곱, 백 모양을 다 집으로 여덟,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홉. 그러니까 백이 둔다면은 이곳을 띄어야 되는데 흙이 이런 쪽에 그 침입을 했을 때 좀 제압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띄게 되면 이 흙이 붙일 수가 와서 하변에서 그렇게 큰 집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하변 부근에 예. 화점에서 나를자라고 해야 될까요? 한 2칸 정도 뛴다면 화점에서 30초. 이렇게요? 네. 하나, 다 지킬 수 둘, 있지 않을까요? 셋, 넷, 다섯, 그런데 이 자세가 그렇게 좋지가 일곱, 않아요. 좀 왜냐면 어정쩡한가요? 네. 아홉, 여기서는 뭐 흙이 가장 알기 쉽게 어떻게 둘까요? 뭐 이거 붙이기만 하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또 집을 짓는 것은 또 몇 집 나지도 않고요. 네. 그렇다고 이 중앙 쪽을 뭐 늘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또 여전히 백집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쪽에 또 붙이는 맛도 좀 남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럼 둘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하면 네. 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해설 듣고 보니까 미련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다섯, 근데 일곱, 여덟, 실전 심리상 아홉,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아요. 음. 예, 예. 근데 이제 뭐 중앙이 뭐 별다른 맛이 없고 집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것도 아주 좋은 수죠. 실리만 놓고 본다면. 예. 흑이 앞서 한 50집 정도 마련이 됐었는데 네. 이제 중앙을 잡았으니 65집 정도 이 정도 봐야 되겠어요. 30초. 지금 이렇게 하나, 보면요. 네. 둘, 몇 집입니까, 셋, 지금? 넷, 사석이 6개잖아요. 다섯, 12, 15, 여섯, 18, 일곱, 19집. 더 여덟, 늘었네요. 거의 뭐 20집, 20집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곳이 크네요. 근데 지금 백찬희 선수가 깜짝 놀랄 수를 뒀습니다. 끌고 이- 나오나요? 저는 버리는 선택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봤다는 것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곳 차단하는 수와 이곳 막는 수를 맛보기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흑이 쌍립을 쓰게 되면 네. 백은 이곳을 지키지 않고 하나, 중앙을 둘, 막겠다는 겁니다. 셋, 넷, 근데 다섯, 문제는 이곳이거든요. 여섯, 일곱, 이곳에 대한 여덟. 대비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곳을 막아서 이 중앙 쪽 백도를 살리더라도 만일 흑이 구자를 해서 중앙에 백이 잡히게 된다면 네. 이곳보다는 이곳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백찬희 선수가 지금 결단을 내리긴 했는데 과연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는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백도 30초. 큰 위험 부담이 지금 뒤따르고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이 자리를 교환을 해둬야 나중에 타개를 해나갈 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그 교환이 100%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다르게 두려는 건가요? 지금 호구를 쳤다는 것은 백이 막았을 때 끊어가는 수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끊어간다는 것은 위쪽을 끊거나 아래쪽 끊는 변화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손을 빼는 것도 있거든요. 손을 빼고 백이 차단을 하면 이곳을 끊어서 네. 끊게 되면 또 중앙 30초. 끊어지는 약점도 있어서 둘, 이 변화를 생각할 수도 네. 있고요. 다섯, 자, 시간을 여섯, 바라보는 걸로 일곱, 봐서는 사용을 할 여덟. 것 같네요. 아홉, 열. 아, 마지막 반격을 한번 생각을 남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제 초읽기 마지막에 돌입을 했고요. 근데 지금 백찬희 선수가 뭔가 지금 변화를 구하긴 했는데 그렇게 유리한 지금 전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지금 김명훈 6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은 막을 수도 있고 한 칸 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뛰었네요. 연결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환만 놓고 본다면은 흑이 상당한 악수죠. 왜냐하면 흑이 구자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을 연결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김명훈 6단도 이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받게 된다면 백에게 이곳 막혀서 한 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흑이 손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흑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일단 반발을 해야 되고요. 둘, 거기서 먼저 도네요. 몇 자리인가요? 이런 좀 자리 정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좋은 맥점이죠. 두어지고 보니까 아주 좋은 네. 맥점인데 어떤 의도냐면요. 지금 백도 이것을 뭐 반발하기는 어렵잖아요. 백이 이제 이렇게 늘어서 후퇴를 해준다면 이 교환 자체도 활용이고요. 이 교환을 해놓고 손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백이 차단하게 되면 끊고 단수 치고 마지막. 늘게 되는데 하나,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도 이 셋, 단수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다섯, 이 교환이 된다면 이 여섯, 자변 쪽 흑이 일곱, 여덟, 수상전이 아홉. 벌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백도 붙여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앙을 젖힌다면 예, 지금 이 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백이 백은 한 점 잡아야 될 거예요. 잡고 단수 치면 어떻게 되는 단수 치면 건가요? 때려내고 이 두 곳이 맞복이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제 흑이 이곳을 30초. 받고요. 네. 하나, 이 둘, 중앙과 셋, 이곳을 맞보기로 넷.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예, 지금 그렇게 두고 있는데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지금 네. 중앙을 끊었네요. 이 수는 백이 이쪽 잡게 되면 이곳 단수 치고 이 중앙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예, 나갈 수도 있겠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아, 나가는 수도 그런가요? 있네요. 네. 예, 그러면 거독한데요. 백은 뭐 뒤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후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수는 맞아요. 나오는 수가 있는 것 같고 하나, 단수 치고요. 셋, 이곳이요? 네. 네. 예, 그러면 흑이 다섯. 늘고요. 중앙을 그 상중앙 일곱, 부분 움직여 간다리 여덟, 두면은 근데 지금 흑이 쪽 뒀을 때 응수가 곤란하거든요. 아, 역시나 그런가요? 예, 그래서 백이 지금 이쪽 둘 수는 없고 이쪽 두게 되면 흑이 단수 치고 이어서 두 곳이 맞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후퇴를 했는데 이렇게 해두고 하면 근데 문제는요. 백이 쪽을 맞게 되면 지금은 이 단수가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흑이 늘어서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단수 치고 때려낼 때 이것을 꽉 받게 되면 이 좌변 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백이 젖혔던 자리를 선수로 받아내고 중앙까지 받은. 네. 지금 이곳은 그러니까 흑도 상당한 악수를 두긴 했지만 마지막. 이 악수 교환과 네. 중앙의 백의 이 악수 교환 어느 쪽이 더 악수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백이 더 악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뭐 잡게 되면 이제는 20집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예, 20집 이상이죠. 아까만 하더라도 밀고 늘었을 때 19집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몇 집입니까 이것이? 5, 6, 7, 14, 18, 20, 21 이렇게 두더라도 21집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선수를 이제 흑이 그렇죠. 또 잡을 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둘, 셋, 일단 이곳에서는 흑이 좀 넷,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중앙에서 재미난 맥점을 보여준 이후에 상중앙 백도를 제압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하변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네. 하변도 흑이 가겠는데요. 아니죠. 지금 흑이 선수를 잡긴 했잖아요. 네. 잡긴 했는데 이 교환이 됨으로 인해서 또 이곳이 약해졌습니다. 아, 백이 날일자하게 된다면 이 흑석점이 잡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돌이 오므로 인해서 좀 크게 본다면 이 흑돌도 좀 약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명훈 6단이 이제 이것을 셋. 지켜둘지 좀 크게 연결을 했네요. 네. 자, 바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읽기 면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 김명훈 6단도 사활을 창작해내는 게 취미라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만들었을 때 그 푸는 동료 프로기사들이 못 맞출 때마다 희열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 사활을 풀 때 저도 풀어봤지만 네. 참 괴롭거든요.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런데 사활을 푸는 것보다 네, 사활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0초. 그러면 그 사활을 만들기까지 김명훈 일단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다섯. 들거든요. 근데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아주 어렵게 사활을 하나 만들었는데 김지석 구단이 그걸 1분 만에 푸니까요. 힘이 빠졌다고 해요. 그때 정말 허탈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활을 만들 때는 정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말 지금 얘기처럼 금방 풀어버리면 네. 정말 그 허탈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선 진행이 좀 됐는데요. 백이 이곳을 끊고요. 흑이 나오고 백이 붙이니까 지금 흑이 붙인 장면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지금 중앙에서 이제 백이 크게 잡혔잖아요.
마지막. 이곳이 크게 잡히면서 흙이 상당한 실리를 얻었습니다. 셋, 그렇다면 넷, 백 입장에서는 부족한 다섯, 실리를 이 하변에서 여섯, 만들어야 되는데 일곱, 이 하변에서 큰 여덟. 집을 만들지 못한다면 백은 집 부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얼추 모양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때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흙이 이곳을 붙였잖아요. 늘게 되면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흙이 한 칸 뛴다고 가정했을 때 백이 많은 집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날일자로 연결했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이 흙은 좀 엷은 형태고요. 또 흙이 하변을 뒀을 때 이 30초. 흙에 대한 공격도 지금 백이 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셋, 이 두 곳에 넷, 대한 흙의 엷음을 다섯, 노리면서 여섯, 뭔가 일곱, 지금 공격을 해서 여덟, 대가를 아홉, 얻어야 됩니다. 네. 자, 두번 드디어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한번 사용합니다. 주어진 10분에 있어서 먼저 시간을 사용하고 초읽기에 돌입했던 기사는 김명훈 6단이었는데요. 자, 그동안 초읽기를 많이 아껴뒀고요. 네, 지금 백찬이 3단은 이 우중항 쪽 처리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최종 승부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변이 좀 승부처라고 봐야겠죠. 사실 지금까지는 뭐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 둘, 서로 좀 견제를 하면서 네. 조금 그 조심스러운 진행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 하변 쪽 처리 과정에서 백이 어느 정도 집을 만드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려지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서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김명훈 6단이 늘질 않고 강력하게 젖혀갔는데요. 백이 끊고 네. 흙이 늘고 지금 단수 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이 흙 두점이 차단이 돼서 마지막. 흙이 좀 하나, 둘, 곤란해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다섯, 이곳 중앙 쪽 단수 치고 여섯, 맞게 되면 일곱, 이 중앙 여덟, 백도 아직 완성이 아홉.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단을 시킨다면 이 중앙 백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명훈 6단의 생각은 백이 이곳 차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백도 기세라면 이거 끓고 버텨야 되는데 백찬이 3단이 과연 결행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행을 못한다면 늘어야 되는데 이 진행은 백도 조금 맥 빠집니다. 이런 진행은. 끊고 늘면 안 될까요? 맞죠. 중앙이 끊고 걱정이 된다면요. 이곳이요? 네. 셋, 근데 이 수는 흙이 뭐 이쪽 다섯, 붙이기만 하더라도 여섯, 일곱, 이거 젖혀가는 여덟, 수와 또 축으로 아홉. 잡는 수도 남고요. 네. 그 스킬이 숨어져 있군요. 뭔가 흙에게 좀 탄력적인 수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아래쪽을 단수를 쳤고요. 네. 그렇다면 백은 이제 이곳 밀어야 됩니다. 위쪽을 넣는 것은 흙이 밀어서 제가 집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왠지 흙이 집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는 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네. 마지막. 하나, 이쪽을 둘, 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셋. 중앙은요. 다섯, 여전히 여섯. 남아있기는 한데요. 네, 일곱, 좀 뒷맛은 여덟. 나쁩니다. 아홉, 근데 백은 뭐 버텨야 돼요, 지금은. 예. 일단 밀어서 집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일단 흙이 단수 치게 되면, 지금 이곳 두는 것은 흙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이 살려고만 하면 살 수는 있어요. 이곳이 선수여서. 근데 여기서 네. 또 흙도 중앙에서 집이 나기 때문에, 아, 네.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두고, 30초. 하나, 둘, 백이 셋. 넷, 이렇게 둘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있습니까? 단수가 아니라 이곳을 뒀는데요. 백이 막으면 뭐가 다른 거죠? 이곳 두겠다는 얘기네요. 흙이 끊습니다. 따내면요. 따내면 이곳을 끊어서 두 곳이 맞복이죠. 이곳이 단수가 되고 이곳 끊어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백이 이제 때려낼 수가 있거든요. 때려내게 되면 이제 흙이 끊고 마지막. 백이 하나. 있고 둘, 셋, 넷, 이곳을 잡는 다섯. 수가 있나요? 여섯, 근데 찝는 일곱, 것은 살게 여덟. 되는데요. 안형이 만들어졌네요. 이거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지금 실전에는 위로 젖혔습니다.
글쎄 그 수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흙이 끊어가면 끊어가면 이을 수가 이 이 없거든요. 때려내는 하나, 수가 선수잖아요. 둘, 셋, 이 넷, 큐안이 100이 다섯, 이득인가요? 이 여섯, 100이 사는데 도움이 전혀 안 일곱, 될 것 같은데. 여덟, 예, 오히려 이 큐안이 악수 아닌가요? 지금? 네, 마지막 초읽기에 좀 안 보였을까요? 글쎄요, 지금 백찬이 3단이 어떤 술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때려내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이 교환이 이득인지 아닌지를 따져봤을 때 이득 같지는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지금 백찬이 3단도 다음의 대응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수를 두어서는 여의치 않다고 보고 계속 지금 변화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차관수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돌려치기 하면서 흙 전체를 끊는 그 방향을 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나, 돌려치는 거예요? 지금 셋. 흙이 맞고 지금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그 부분에 백이 좀 오. 두터워진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고 연결하게 되면 지금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이쪽 지키고 이 두 네. 점은 이제 버리는 이런 변화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백은 어느 정도 손실은 보지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흙도 한 칸으로 받아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네.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 수는 가능합니다. 예. 근데 김명훈 육단도 이제 아까처럼 이 백이 조여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뭐-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분위기의 느낌으로 그냥 좀 근데 맞춰보고 지금 있는 건데. 백이 붙인 수로 봤을 때는 아마도 아까 그런 진행을 생각하고 다섯, 있었던 것 같아요. 백찬이 여섯, 선단이. 근데 일곱, 지금이요. 이제 예. 백이 차단을 하기는 아홉, 했지만 열. 예. 뭐 흙은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어쨌든 연결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백도 이곳은 차단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게 되면 흙이 막혀서 여전히 백은 갇혀 있는 형태고요. 네. 일단 이곳은 차단을 시켜놔야지만 음, 차후에 뭐 이곳을 붙인다든지 백도 아. 공격의 여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 차단하면서 흙에 대한 공격도 되지만 이 중앙 쪽과의 연결도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뭐 공격하는 의미에서 둘, 차단을 시켰습니다. 셋, 네. 얽히고 설켜 있어서 다섯, 어렵습니다. 여섯, 김명훈 육단도 이제 일곱, 마지막 초읽기고요. 여덟, 정말 이런 때는 빠른 술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출기에 몰렸거든요. 네. 사실 이런 곳에서의 변화를 정확히 읽으려면 정말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중앙 쪽만 하더라도 지금 변화가 너무 복잡해요. 네.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수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중앙도 있고 또 이 하변 쪽도 흙이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빠른 시간 안에 술기하고 지금 결단을 마지막 내려야 됩니다. 하나, 뭐 정답이 나와 있지도 않고 셋, 그 술기에 따라서 형세 분석도 다섯, 해봐야 그렇죠. 되니까요. 여섯, 예. 일곱, 근데 지금 여덟, 형세 판단할 아홉.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지금 부분적인 이런 정확한 술기를 좀 감각적으로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흐름으로 보면은 역시 이 단수가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수를 쳐야지만 이 중앙 쪽에 일단 공격도 하고 이 흙에 대한 연결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흙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백이 이곳을 차단하면서 붙인다든지 네. 이곳의 약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중앙 하나, 쪽도 백은 둘, 언제든지 맞게 되면 셋, 어, 넷, 다섯, 여섯, 한쪽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일곱, 여덟, 언제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내집 이 형태가 백돌은.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지금 백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리를 시켜야 하는지
이 두 선수의 대결 좀 박진감 넘치는 바둑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초중반은 좀 밋밋했어요. 마지막 서로 뭐 하나, 조금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별다른 전투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 중앙 쪽 그러니까 우중앙 쪽 김명훈 6단이 처착하면서 백찬희 3단이 반발을 했고 네. 거기서부터 두 선수가 지금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아주 최강으로 버티면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방 싸움으로 가려지는 것은 분명한데 네. 글쎄요, 이 자리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하나, 됩니다. 네, 지금 변화가 셋, 워낙 넷,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네. 제가 다섯, 여기서 뭐 일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여덟. 것보다 지금 두 대국자의 그 진행 수순을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제가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도 연결을 했고요. 네, 지금 이곳에 이제 네. 끊어지는 약점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 끊어가면 끊기는 건가요? 끊고 단수 치고 흑이 또 늘 수가 있어요. 나오면 단수 치고 때려내고 이것을 조여 붙이고요. 네. 이것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이런 곳에 또 치중하는 수단도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우하기 쪽 백도 흑이 뭐 단수 치고 2단 젖혀간다든지 그리고 이곳에 공배가 다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흑이 때려내는 수가 듣는다면 이것도 다치게 되고 또 이 때려내는 수가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쪽에 또 차단하는 수단이 또 남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변화가 상당히 지금 복잡해요. 지금 백찬이 그리고 네. 백찬이 3단 이것을 먼저 젖혔는데 이것을 끊어가는 것은 아까 같이 제가 흑이 단수 치고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젖혀서 흑이 있게 되면 그때 끊어가겠다는 겁니다. 네. 있게 되면 이것을 이어서 아까와는 많이 다른 형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김명훈 6단이 역으로 좀 끊어간 것이고요. 백은 연결이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흑이 둘, 끊어가면서 이 세간점을 제압을 할 수 넷, 있다는 겁니다. 단수 다섯, 치게 되면 나오게 여섯, 되고 뭐 일곱, 어느 쪽을 두더라도 여덟, 흑이 있게 되면 아홉, 처착한 점을 지금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백도 끊어갔어요. 좀 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네. 예상치 못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네. 여기서 흑은 이곳을 단수 칠 수가 있고요. 백이 나가나요?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그렇게 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단수 치고 있고 치봤습니다. 네. 끊고 나오잖아요. 흑이 따라 나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나오죠? 뚫어서 네. 이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것은 흑이 잘 됐는데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것은 흑이 쪽을 끊고 단수 마지막. 치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을 수가 살려가면, 있거든요. 여섯, 네. 여전히 이거 붙이는 일곱. 수도 남아 있고. 예, 흑은 이쪽은 먼저 단수 쳐야 됩니다. 네. 예. 놓치기 쉬운 자리이기도 한데요. 백도 연결이 안 되는 형태라서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이제 치받게 되면요. 지금은 네. 치받는 게 정수 같아요. 이것보다는. 치받게 되면 백이 나오는 것은 흑이 따라 나와서 마지막 하나, 이곳은 둘, 느는 수가 있긴 하네요. 셋. 같이 나가면은 맛보기인가요? 예, 이곳이 좀 여섯, 있어서. 일곱, 그러면 그냥 연결해 예, 볼까요? 흑이 그냥 연결하고 백이 있고 네. 연결을 해야 할 때 흑이 때려내게 되면 이것은 때려내지 않아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흑이 있고 받을 때 이제 백이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중앙이 잡히기 때문에 중앙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이곳은 잡히는데 하나, 근데 둘, 백이 뭐 만일 셋, 이런 넷, 식으로만 정리만 다섯, 된다면 백도 뭐 여섯, 큰 불만은 없을 것 일곱, 같긴 이것도 한데 여덟, 계산을 해봐야 예, 되는군요. 그건 직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그 변화는 백이 좋을 것 같지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흑이 쪽을 때려내게 되면 네. 백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중앙 백은 잡혔고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네요. 백이 나오는 수가 좀 남아있는데 이 하변이 또 돌파가 되거든요. 네. 이거는 집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때려내면, 그러니까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이쪽 때려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려내면 이곳을 밀어서 백의 안정이 없어집니다. 아, 네. 근데 흙도 아직 확실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확실한 연결이요? 네, 우측에 지금 이 연결이요? 네. 근데 백이 차단을 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역시 안 하나, 되는 건가요? 끊고 셋, 막는 수는 안 되잖아요. 네. 한격으로 잡히기 아, 때문에. 네. 나오는 것도 여섯, 나오게 되면 막을 수가 일곱.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뚫어서 이 형태는 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이 차단하는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영훈 일단이 단수 쳤다는 것은 이것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나오게 되면 지금 얘기하셨던 백이 이 수는 안 되고요. 네. 지금 이것을 이제 나오는 변화가 되는데 흙이 있고 한 번 더 미는 수가 있나요? 밀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결을 일곱, 하면 여덟. 그냥 있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형세가 그렇죠. 괜찮다고 본 건지. 예, 지금 흙이 있고 백이 이제 이곳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이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살펴보면 네. 백이 이곳 절충에서 얻은 것은 이 석점하고요. 그리고 이곳 한 점입니다. 마지막. 흙이 하나, 얻은 것은 이 둘, 상중앙 쪽 셋, 백을 잡고 넷, 이 중앙을 다섯,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섯, 이 하변만 좀 일곱, 여덟. 지워진다면 글쎄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 바꿔치기는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마 자. 김명훈 육단도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뭐 정확한 형세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좀 감각적으로 이 정도면은 좀 형세가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넉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넉점은 잡혀 있고요. 혹시 그 중앙 좀 뒷맛 이용해서도 없는 걸까요? 이곳이요? 네, 나중에 뭐 마지막. 들여다보는 수가 하나, 된다던가 이런 것은 하면 언제든지 셋, 흙이 붙이기만 하더라도 넷, 예, 좀 다섯,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 두네요. 그냥 삭감 정도 해두는 예. 건가 봐요. 지금 흙이 뭐 붙이고 연결하면 뭐 이렇게 뭐 차단하면 잡혀 있습니다. 그냥 잡아도 되네요, 흙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지금 흙이 하변 붙인 자리로 백이 뭐 젖히던가 해서 넘어가는 거는 어려운 건가요? 하변 쪽이요? 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밀어서? 마지막. 하나, 미는 건 좀 안 될 것 둘, 같고. 네. 근데 제가 근데 잠깐 직계산을 해봤는데 네. 다섯, 흙집이 꽤 많이 납니다, 지금. 일곱, 예. 여덟. 흙집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지금 네. 형세는 흙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고 해도 이제 집으로 안 맞춰지는군요. 네, 지금 흙집이 지금 중앙 쪽에 이곳 잡혔잖아요. 이곳이 잡히고 이곳까지. 예. 근데 백이 얻은 것은 이곳
여섯 집으로 보면 여섯 집에다가 이것도 뭐 흙이 때려내면은 뭐 집으로는 몇 집 안 되잖아요. 네. 예, 결과적으로 그거 처리는 흙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앙 다섯. 변화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아, 지금 흙이 느는 수가 제가 선수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백이 저처이었습니다. 안 받아주죠. 그렇죠. 김명훈 6단의 눈빛이 상당히 매서워졌습니다. 근데 이 바둑에 이런 수읽기의 형세 판단까지 하려면 눈에서 레이저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흙집도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자, 집 모양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찬희 선수에게 방심은 금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포기를 모르죠. 예. 24강전에서 강동윤 구단과의 바둑에서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을 한 끝에 정말 그 힘든 바둑을 역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김명훈 6단이 지금 현재 형세가 유리하긴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지금 백은 지금 좌변 쪽을 두고 있고 네. 흑은 지금 하변을 두고 있는데 지금 크기로 본다면 하변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원래 백이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백이 상당한 집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흑이 끝내기를 하면서 네. 백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흑이 이곳까지 늘게 되면 오히려 흑집이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 사실 좌변보다는 이 하변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이 이곳 막아야 되는데 저촉하게 되면 이 하변이 상당히 흑집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좌변에 101점 나오던가 하는 그런 뒷맛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곳은 뭐 흑이 가장 알기 쉽게 셋, 이곳을 네. 막기만 하더라도요. 다섯, 지금 백의 여섯, 수가 이렇게 많지가 일곱, 않습니다. 여덟, 뭐 이렇게 둘까요? 아홉. 예, 이렇게만 두더라도 뭐 백의 수가 몇 수 안 되죠. 지금 백찬희 선수가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곳을 찝은 겁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 흑이 뭐 늘거나 젖혀서 이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뭐 흑이 이제 단수를 치고 이제 호구를 치게 되는데 이것을 젖혀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이 이 교환으로 인해서 호구가 되기 때문에 흑 모양이 탈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흑이 이쪽을 붙이고 단수 치게 되면 이제는 흑이 또 손을 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지금 흐름은 흑 쪽으로 완전히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했던 하변 백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붙이게 되면 백이 이곳 이어도 흑이 손을 빼고 이것도 있는 자리가 커요. 왜냐하면 이 백이 이 교환으로 인해서 못 살았잖아요. 아, 네. 그러면 흑이 이었을 때 백도 이곳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입니다. 네. 항복을 선언합니다. 집으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은 조금 차이가 벌어졌죠. 정말 그 단 한 번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분명히 네, 이 바둑은 이제 중앙이 승부차였는데 네. 중앙 처리 과정에서 김명훈 6단이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뭔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초읽기에 찾아내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처리 과정에서 워낙 그 복잡한 변화이기 때문에 두 대국자 모두 좀 정확한 수읽기를 할 시간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흑이 좀 공격을 하는 형태였고 백의 수습이 그만큼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백찬희 선수는 지금 이 중앙 쪽 지금 백의 이 수습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저 살면은 이거 네,
네, 지금 이제 흙이 붙인 장면에서 지금 백찬희 선수가 이 중앙을 젖혔잖아요. 이제 중앙을 젖혀서 흙이 끊고 이곳을 네. 붙였는데 이 변화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김명훈 6단이 이제 정확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 수순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백찬희 선수는 지금 이 느는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변을 다 막아냈더라면 네, 그러니까 네. 백이 이 바둑을 이기려면 이 중앙이 잡혔잖아요. 네. 중앙이 잡혔기 때문에 일단 이 하변을 최대한 집을 만들고 이 중앙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살아있는 형태는 아닌 건가요? 지금 흙이 이쪽을 끊게 되면 네. 백이 잡아야 되는데 이곳이 두게 되면 백이 안형이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할까요? 지금 중앙이 워낙 흙이 두터워서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거 있는 수는 선수네요. 반대로 김명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거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는데요, 백이? 자, 흑백의 입장이 근데 지금 이제 백이 쪽을 두게 되면 끊고 이거 두고 때려내고 이것은 백도 살아가는데요. 이 개가를 해봐야겠는데요. 이 정도라면 백도 잘 됐죠. 예. 대신에 흑이 선수를 줘서 좌상 끝내기는 하고요. 근데 이 변화는 백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상의 그림 같은데요. 그 수가 있습니까? 떨어지네요. 네. 그 수가 있다면 좀 얘기는 또 달라지네요. 그것은 큰데요. 바둑은 김명훈 선수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약 이 바꿔치기였다면 집으로는 어땠을지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두 기사인데요. 네, 뭐 이 변화를 정확히 검토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GS 칼텍스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올해는 여기까지네요. 네, 백찬희 3단 이번 대회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오늘 패하긴 했지만 오늘 중반까지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자, 군복무 잘 맞춰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기세가 올해도 역시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반 이후부터 이제 김명훈 6단의 그 저력을 보여준 한 판이라고 할 만큼 네. 놀라운 뒷심을 보여주면서 백찬희 3단을 압도했습니다.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두 기사의 좀 큰 전투를 기대해 보기는 했으나 좀 신경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좀 부분의 접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 마지막 한방 싸움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선수 모두 그 전투형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박진감 넘치는 바둑을 좀 기대했었는데 초중반까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제 모양 바둑의 양상이었고 서로 좀 그 상대방의 그 전투형의 기풍이기 때문에 좀 견제하는 그런 네. 모습도 보였는데 그 상중앙 쪽에서 김명훈 6단이 이제 젖혀가면서 지금 백찬희 3단도 그것을 버려서는 좀 힘들다고 보고 그것을 움직여 나왔고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승부차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앙 처리 과정에서 백찬희 3단이 좀 수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한 명의 프로기사가 떠오릅니다. 이세돌 구단인가요? 네. 사실 그 이세돌 구단이 올해 그 2패 중에, 그러니까 4패 중에 그 2패를 김명훈 6단에게 패했기 때문에 16강전 승리 이후 김명훈 6단과의 대결을 좀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김명훈 6단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그 기다리던 그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8강 대진 이세돌 구단과 김명훈 6단의 대결로 성사가 됐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승리를 거둔 김명훈 6단과 함께 바둑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둑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초반엔 만만치 않다고 봤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약간 잘 돼서 편하다고 봤어요. 어느 부분부터 잘 됐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지나고 나서 백이 치받아서 받았는데 그게 전 약간 이상하다고 봤어요. 치받았다는 건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변에서 제가 우변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네네. 그 전에 그 전에요? 네.
아, 이거 치받은 수요? 네네. 지금 이 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치받은 수는 어떻게 둬야 됐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벌릴 줄 알았어요. 2칸 정도로. 아, 아까 윤현석 위원이 얘기해 주셨던 아, 이곳을, 근데 이곳을 다가오게 되면 지금 이쪽에 좀 뒷맛이 있지 않나요? 아, 네. 그쪽을 결행하고, 그러니까 실전에 그냥 2점 먹고 100도 그냥 두텁게 그냥 처리하고 두는 줄 알았는데 예. 실전에 치받았는데도 어차피 저기 맛이 나빠서 아, 이곳에 맛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실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쪽 변화 이후에는 좀 잘 됐다고 예, 보고 뒷맛이 있었고요. 남아 있어서 예, 흐름이 괜찮았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네네. 이게 그냥 들어가네요. 근데 지금 이 중앙에 지금 백찬희 3단이 중앙을 이제 살리려고 움직였잖아요. 역시 아, 그 네네. 버려서는 좀 그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버리면은 제가 약간이라도 그래도 집이 많아서 저는 편하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 이후의 진행에서 지금 국구 검토에서도 나오지만 백찬희 3단이 이 중앙 쪽 변화를 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 수습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백 입장에서는? 아까 자세히 검토해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때는 제가 약간 느슨하게 둬서 백집을 잘 지켜줘서 만만치 않아진 것 같은데 아, 네, 마지막 초읽기여서 상대방도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때. 근데 아까 국구 검토에서 지금 네. 이곳을 뭐 이제 흙이 젖혔을 때 다 봤고 네네. 백이 중앙을 연결해서 살고 흙이 이곳을 이제 사는 그러니까 이곳을 잡는 네네. 그 검토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변화는 어떤가요? 그렇게 진행됐을 때? 아까 걔가 해봤을 때는 흙이 약간 남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변화했어도 흙이 좀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다면 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 이후의 변화에서는 흙에게, 그러니까 백에게 지금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은 네, 백에게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그 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앙, 상중앙 부근에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바둑도 두텁고 집으로 앞서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워낙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백이 최선인지 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백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될까요? 실전에는 그래도 제가 예. 그래도 그냥 살긴 쉽지 않다 보고 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렵죠, 이거. 네네. 예. 저 하나만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예. 실전 진행에서요. 쭉 따라가고요. 예. 아까 네, 조금 더 여기서 젖힌 자리에서요. 제가 끊어가는 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아, 끊어가는 먼저 자리요. 끊는 변화요? 네. 예. 그 진행을 김명훈 선수에게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 네. 거기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전에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아, 네. 아, 이 끊어가는 수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요? 저는 실전에 제끼는 건 끊어서 실전처럼 되면은 된다고 봤는데 네. 글로 끊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 지금 지금 좀 검토를 지금 해볼까요? 끊었습니다. 예. 지금요? 어떻게 두시겠어요? 일단 모양상 치고 뭔가 다 돌리고 싶은 모양이. 역시 이렇게 둬야겠죠? 네. 아, 이렇게요. 네. 다 견뎌낸다면 저도 이제 이렇게 돼서 좀 백이 모양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네. 지금 이 네. 때려내는 수도 선수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흙이 그래도 될 것 같은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김명훈 6단이 끊어가는 수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네. 그 실전에서 떠올리기 어려운 아마추어적인 발상인가 봐요. 근데 백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지금 실전처럼 젖혀가는 수와 끊어가는 수 지금 두 가지였거든요. 아, 전 제끼는 수만 생각하고 있어서. 아. 아 그렇군요. 네. 워낙 그렇게 됐을 땐 모양 형태가 어렵다 보니까요. 네. 네. 아, 김명훈 선수가 이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수읽기 하는 모습이 오늘도 참 빛났습니다. 네, 얘기로 듣기로는 사활 창작을 즐겨 한다고 하는데요. 아, 요즘은 많이 하진 않고요. 네. 가끔 합니다. 네, 그 창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재미를 붙이게 된 건가요? 그냥 모양은 항상 만들고 사는 다른 사람들이 푸니까 저는 그냥 만들기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풀어요. 네, 근데 그 사활 만드는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든 사활 중에 네네. 가장
그 긴 시간이니까 걸렸던 사활은 어느 정도 걸린 사활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은 모양을 약간 바꿔서 계속 변환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냥 좀 안 보이면 바로 다르게 만들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사활을 김지석 구단이 1분 만에 풀어서 좀 허탈한 적이 있었다라는 아, 네, 얘기를 네. 들었는데요. 전 다른 사람들이 제 문제를 보고 약간 어려워할 때 문제 만드는 보람을 느끼는데 네. 1분 만에 풀어서 약간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랬군요. 자,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서 이세돌 구단을 만났습니다. 네. 네, 이세돌 구단이 김명훈 선수를 만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아, 네. 왜 기다렸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경기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결국에는 원한다던 이세돌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워낙 실력이 강하고 제가 존경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8강전에서 어떤 결과가 가져오게 될지 저희도 기대를 갖고 또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8강 대진이 이세돌, 김명훈, 재미난 대진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많은데요. 이제 한 판만 더 정해지게 된다면 8강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16강전 들어서 이제 30대가 계속 강세를 보였다면 네. 이제 그 20대가 계속 이제 8강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8강전에서 이세돌 구단과 김명훈 구단 가장 그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16강 이제 마지막 대결은 또 20대 이창석 선수와 또 유일한 10대죠. 신진서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마지막 8강에 또 오르게 될지 내일 오후 2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석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bout to start.